진짜 이게 다예요. 속도와 속도는. 그쵸? 위치 함수가 여러분은 미분이잖아요. 그러면 위치 함수가 딱 주어집니다. 그럼 얘를 미분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속도가 돼요. 네. 속도를 또 한 번 미분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가속도가 돼요. 이게 다예요. 여기에다가 자,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런 멘트들이 나오더라. 원점을 지난다 라는 얘기가 은근히 많이 나오더라. 원점을 지난다. 그리고 운동 방향을 바꾼다. 이 두 가지를 외우세요. 그러면 매우 편안합니다. 원점을 지난다는 거는 원점이라는 것은 위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원점이다. 위치가 0이라는 뜻이야. 원점을 지난다는 것은 위치가 0이라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속도가 0이라는 거야. 또는 요거 말고 이런 얘기도 와요. 뭐가 있냐면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도 옵니다. 역시 속도가 0이라는 말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50번 문제 한번 볼까요? 50번 문제를 보면 x는 하고 주어진 게 위치야. 유진아, 요게 위치야. 참고로 여기서 t는 시간이야. 타임 t는 시간이야. 그럼 t가 1이면 1초일 때 위치, t가 2면 2초일 때 위치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얘를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고? 속도가 되는 거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그게 가속도가 되는 거고. 문제가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대요. 그럼 뭐랑 일치하는 거야? 운동 방향을 바꾼다니까 속도가 0이 된다는 뜻인 걸 이해하는 거지. 그러면 요 속도 함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3으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이 0이다. 그럼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4가 0이다. 그러면 t하고 t가 2하고 4라고 준 거야.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2초, 4초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때의 위치래잖아. 위치.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 그때의 위치는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t가 2일 때의 위치 8 빼기 36 플러스 48. t가 4일 때의 위치 64 오마이갓 144 96. 아 진짜 계산하기 너무 쉽다. 얘 20 나오고요. 빠빠빠빠빠빠 얘가 마이너스 80이니까 얘는 16 나오죠? 그럼 얘는 하나의 위치가 20이고 하나의 위치가 16인 거야. 근데 걔네 뭐? 거리. 그럼 20부터 16까지 거리 얼마야? 이게 답인 거야. 이렇게. 이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음 유형으로 갑니다. 62, 64. 자, 솔직히 말하면 64번보다 62번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2번 그래프를 보시면 쭉쭉쭉 샥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근데 요게 속도 그래프예요. 자, 여러분은 속도 그래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속도 그래프. 선생님이 속도가 0이 되면 무슨 지점이라고 그랬어요? 속도가 0인 게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럼 여기서 속도가 0인 건 어디야? 여기랑 여기. 그럼 얘네들의 위치가 무슨 위치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위치야.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미리 설명할게요. 이 속도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가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 위치가 얼마큼 변화했는가. 근데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의 방향으로 변화한 거고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음의 방향으로 변화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요 넓이만큼 뭐 한 거야? 전진. 그럼 요 넓이만큼 뭐 했을까요? 요 넓이만큼 후진. 지금은 요 문제는 넓이 계산을 하지 않지만 의미상으로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62, 64도 넘어가도 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지, 문제는. 얘네처럼 아까처럼 위치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 원이 생긴다거나 어떤 도형이 생긴다거나 어떤 넓이나 부피가 생긴다고. 맞아요? 그럼 그걸 그 넓이는 보통 S를 쓰겠죠? 부피는 V를 쓰겠죠? 이런 넓이나 부피를 T와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랬을 때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얘를 미분을 하는데 T로 미분을 하는 거라서 이 넓이나 V 같은 녀석을 미분하면 선생님이 어떤 흔적이 남는다 그랬냐면 dt분의 d, s면 s 아니면 dt분의 d, v 이런 식으로 얘네를 미분하면 요렇게 써주는데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율. 그러면 얘는 S니까 넓이의 변화율. 얘는 V니까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 70번 반지름이 얼마래요? 매초 7이야. 매초 7. 그럼 얼마야? 반지름은 7T가 되는 거지. 1초에 7씩 늘어나면. 그러면 원은 얼마야? 원은 파이 R 제곱이잖아. 근데 R이 7T잖아. 그럼 얼마겠어? 파이 49 T제곱이 원이겠지. 이게 넓이겠지. 근데 문제가 넓이의 변화율이지. 그럼 이걸 뭐 하라는 거야? 얘를 미분하라는 거야. 그럼 요게 넓이지. 그럼 미분하면 이 S가 dt분의 ds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고 얘는 미분하면 98t 파이는 원래 있었지. 그럼 t가 있으니까 얼마 대입해야 돼? 뭐래요? 3초 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얼마? 3을 넣으면 되는 거지. 이해가요? 내가 지금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게 73번.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길이를 결론적으로 나타내면 비례한 1 요만큼의 길이는 8-t고요. 그 다음에 요는 3초. 요만큼의 길이는 3t야. 근데 여기가 45도야.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됩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8-t 곱하기 3t 곱하기 사인 45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ab 사인 세타. 그러면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요게 2분의 루트이니까 요거까지 계산하면 4분의 루트인데 여기 3까지 계산하면 4분의 3 루트 2에다가 8-t랑 t를 곱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라고 정리해. 보통 이렇게 묶어줘야 나머지 계산이 쉬워서 내가 묶어준 것 뿐이야. 그럼 요게 넓이지. 근데 이 문제도 뭐야? 넓이의 변화율이지. 그러면 그냥 얘 미분하면 그게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요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게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2초 후. 2초 후니까 여기 t에 얼마 넣으면 돼? 2 넣으면 넓이의 변화율. 그러면 아마 3루트이 나와. 어렵지 않죠? 이해가요? 속도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T로만, 그러니까 요 도형 문제, 요 네 문제는 다 T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 그게 변화율이라는 거야.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적분으로 갑시다. 정적분은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적분 쪽은 내가 질문을 안 받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 그러지 말고. 시간 아직 많아. 시간 많아.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괜찮은 거 아니, 쌍이.
I'm fine이 아닐 것 같은데. We are fine. 자, 27쪽에 요즘 배우는 단어니? 똑같이 나오니? 응? 3페이지 27번 볼게요. 무슨 안 해줄게요. 얘들아, 요거 맘먹고 풀면 요거 프린트 3개, 4개 요거 해봤자 한 2시간이면 다 풀 거야. 하루 날 잡아서 좀 맘먹고 풀어봐요. 시간 있을 때. 알았나? 그리고 저기 뭐야, 요즘에 공강 많지 않아? 공강? 아니요? 없어? 다 수업하셔? 네. 그래요? 저희 이제 수능 다가오면 공강 많은데. 24번부터 해줄까요? 3페이지예요. 자, 봐봐요. 얘가 F 도함수 X, 얘가 도함수 X죠? 그럼 뭐 한 거예요? 미분한 거죠? 근데 얘는 fx에 관련된 정보를 줬죠? 뭐 하라는 거예요? 적분하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fx는 도함수를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돼요. 이해가죠? 도함수가 뭐 한 거니까? 미분한 거니까 적분하면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4 전개할게요. x제곱 48 x dx. 자, 어떻게 하느냐 봐봐요. 얘가 x 세제곱이겠지. 이거부터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앞으로 나오면 3이 곱해지지. 그럼 여기가 24가 되려면 8이 있어야지. 그럼 얘는 x 제곱이겠지. 그럼 2가 앞으로 나오겠지. 근데 48이 되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상수항 몰라요. 저 상수항 모르니까 구하라고 줬잖아. 뭐를? F1이 8 더하기 24 더하기 C인데 얼마라고? 22라고. 얘가 32니까 C는 얼마? 자, 여러분 여기 라지 F 있죠? 여기도 나왔어요. 라지 FX는 뭐라고? 스몰 FX의 부정적분이다. 그냥 쉽게 말하면 라지 FX는 스몰 FX를 뭐 한 것이다? 적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선생님이 얘를 적분했던 이유는 fx를 구하려면 얘가 미분한 상태니까 적분해서 fx를 구한 거고요. 문제에서 약속을 하나 더 한 거야. 이 스몰 f를 적분하면 라지 fx라고 쓰기로. 그러니까 한 번 더 적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한 번 더 8x 세제곱 24x 제곱 빼기 10이라고 나왔죠? 한 번 더 적분하는 거야. 그럼 x 세제곱이니까 뭐겠어? x 4제곱 8이 되려면 2. 얘는 x 세제곱 24가 되려면 8 빼기 10 x 그 다음에 c. 근데 여기 c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구분되지. 그럼 얘도 구해야 되잖아. 구하라고 줬잖아. 라지 f1은 라지 f 마이너스 1은 2 빼기 8 더하기 10 더하기 c1 그게 얼마다? 5. 요거 계산하면 4. 그러면 c1은 1이다. 됐어요? 그럼 라지 fx는 2x 4제곱 8x 세제곱 빼기 10x 더하기 1인데 그걸 x-1로 나눈 나머지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이? x에다 1 넣으면 그게 x-1로 나눈 나머지. 그래서 1 넣으면 2 8 빼기 10 더하기 1 그러면 1이 답이겠죠.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적분과 미분은 늘 반대니까 해석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요거는 내가 이렇게 건너뛰었지만 여러분이 이게 뭐예요? 미분. 그러니까 여기다 뭐 하면? 적분하면 fx예요. 그쵸? 요게 적분. 그 여기다 뭐 하면? 미분하면 fx예요. 얘네들의 차이가 뭐였죠?
얘가 적분을 마지막에 했죠. 그래서 뭐가 붙는다? 상수. C가 붙는다. 적분 상수가 붙는다. 요것만 차이가 있죠. 됐습니까? 자, 근데 요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녀석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고 요 녀석을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라지 fx. 그러니까 라지 fx도 미분하면 스몰 fx. 도함수도 적분하면 스몰 fx. 이게 적분인 거야. 핵심.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적분 문제를 풀 때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다 미분과 관련해서 꼬아놨을 거야. 그러니까 늘 내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미분인가 적분인가. 그럼 내가 미분을 해야겠는가 적분을 해야겠는가. 그거를 잘 따져야 돼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뭔지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구해야 하는 것. 미분해서 갈 것인가 적분해서 갈 것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그런 거 없이 27번처럼 블라블라블라블라 해놓고 27번처럼 라지 fx는 xfx 빼기 3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벙찔 수 있죠. 뭘 구하여라 이런 게 아니면. 근데 이 문제도 잘 보면 할 일이 정해져 있다. 이 라지 fx가 무슨 상태니까? 적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미분을 해야 된다. 근데 요 녀석을 미분할 때 이런 xfx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xfx가 미분을 하면 그냥 미분이 되는 게 아니라 곱의 미분이 되죠. 어떻게 돼요? x 미분하고 fx, x, fx 미분이라 f 도함수 x 이렇게 된다 그랬죠? 현영이 너 질문했던 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잘 봐요. 요거 미분할 거예요. 그럼 누구 돼? 라지 fx 미분하면 fx. 그 다음에 xfx 미분하면 fx 더하기 x, f 도함수 x. 그 다음에 나머지 미분 12x 세제곱 빼기 6x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fx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이렇게 x도 나눠버릴 수 있어요. 다 x가 있잖아. 그리고 빼기 넘어가세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슨 상태가 됐어? 미분이 된 도함수의 상태가 됐지. 그러니까 뭐 해야겠다? 적분해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따로 안 쓰고 그냥 바로 쓰는 거야. 마음속에 적분을 하겠다. 이게 있으니까. 얘만 적분하는 게 아니라 얘도 적분을 하는 거죠. x제곱 적분하면 세제곱이죠. 10이 돼야 되니까 4x 세제곱. 이제 좀 돼요? 선생님처럼. x 적분하면 x제곱이죠. 6이 되려면 3. c. 이거 구하라고 줘요. 이거 모르니까 주잖아. f-1로. f-1은 -4, 3, c. 근데 그게 1이다. 그러면 c가 2라고 나오니까 요게 2. 그 fx가 나왔네요. 끝. 이게 답이네요. 그죠? 맞아요?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쉬운 거야. 근데 그냥 생긴 게 비슷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헷갈리지. 왜냐면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아 얘는 왜 미분해? 아 얘는 왜 적분해? 이러면서 헷갈릴 수 있지.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이 연습을 좀 해가지고 좀 더 풀어서 오세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아마 이거 기출문제 풀 때는 조금 더 많이 선생님도 수업 준비 많이 할 거예요. 수업 준비 많이 할 건데 여러분도 좀 고민 좀 많이 하시고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좀 공지를 하자면 11월 달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많이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최대한 질문도 좀 해보고 시켜도 좀 보고 좀 괴롭히려고 해요. 안 그러면 수학 대비가 또 안 될 것 같아서 알겠죠? 우리가 한 2, 3주가 부족해요. 내가 생각하는 기간보다. 그래서 그 기간만큼 수능이 끝나면 선생님이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뭐 영상을 더 만들어주든 어찌됐건 너네 좀 괴롭히면서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고생했습니다.